아니 아까 우리 안희재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나?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해서 일단 권영세 의원님은 수도권 5선 중진위원으로서 정말로 정치력, 경륜 또 돌파력 다 갖춘 분입니다. 그래서 이 난국을 잘 헤쳐가리라 믿고 있고요. 그런데 비대위원장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의 체질 변화와 당의 통합이다. 이 공동체가 아닌 신형 공동체로 또 오합지졸 당이 아닌 일치 단결된 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보여줄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 기자님 됐죠? 또. 의원님, 쇄신한다더니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친윤 색깔이 그래도 그나마 옅은 분이고요. 사실 또 우리 이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친윤 비윤 따질 때가 아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친윤 비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는 미래를 보고 정치할 뿐이다. 특히 국민분들, 당원분들께 정말 이 당을 바로 세우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과거의 친윤이었다, 과거의 비윤이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아까 권영세 의원님이 좀 대야 투쟁력이 약하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대야 투쟁력은 사실 이분이 전략가세요. 그래서 전략가 이런 면도 있고요. 사실 이분은 뭐 겉으로 막 투쟁하는 분이 아니라 내적인 투쟁 동력을 모으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당의 체질 개선이라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 당이 보면은 제가 전당대 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좀 더 어떤 이익 집단의 모습이 아닌 좀 가치와 이념과 또 신념을 같이 하는 그런 집단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당원들이 바라는 당의 모습이 아니냐. 이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죠? 전당대회 때는 사실 수도권, 청년 이런 중수청의 호소를 좀 강조하셨는데 예. 지금 보면은 중수청과는 좀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아니 근데 중수청 이거를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일단 우리가 탄핵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고 결국 우리가 새로운 당의 변화 쇄신의 모습을 보일 거다. 그래서 말씀드린 저야 항상 중수청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목표 설정하고 나아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거 또 우리 의원님 권영세 의원의 인선을 두고 좀 혁신보다 관리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오는데 또 쇄신을 위해서 좀 저는 그거는 혁신의 로드맵을 저는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제 취임을 하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어떤 이 선거 이후에 보수혁신 세미나를 무려 한 몇 차례 했나? 15차례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계속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 영국 보수당이 마이클 하워드라는 사람을 통해서 토니 블레어 노동당 시절에 새로 보수의 어떤 청사진, 소위 말해서 강령, 크리드라는 것을 제시했는데 저도 계속해서 우리 한국적 혁신 보수의 강령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좀 전에 민주당이 공개한 내용인데요. 2022년 3월 중순에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이랑 대화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성함이 나왔다. 명태균이 윤상현에게 원내대표 선거 나가라고 권했으나 윤상현은 외교부 장관을 원했다는 내용이다. 저는 외교부 장관 원한 적이 없어요. 사실. 응? 2022년 3월? 그거는 제가 외교부 장관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제가 여러 가지로 어떤 입각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가 외교부 장관을 원했다, 그것은 완전히 낭설이에요. 그거고 또 명태균 씨 관련돼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어떤 이 5월 9일 날 이준석 대표와 명태균 씨하고의 그 카톡 어디요? 창원 그 의창 지역입니까? 여기가 경선으로 정해졌던데 이게 어떤 최초 시발점 아닙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관위원분들한테 다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경선으로 결정된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허황된 정보입니다. 그런 미스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시작된 하나의 해프닝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9명의 공관위원들이 어떤 절차와 원칙에 의해서 공천을 했다. 뭐 주변에서 뭐 무슨 대통령이 전화했다 누가 했다. 저는 과거에 2014년 730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제가 공관위원장 했습니다만 우리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지 어떤 뭐 대통령 할아버지가 전화해도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 줘라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제가 수십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을 공천 줘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더라도 설사 우리는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저는 9명의 공관위원 중 한 분의 1, 소위 말해서 n분의 1, 9분의 1이었고요. 우리는 당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다 공천을 결정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감사합니다. 예.